이주 여성 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 사망 진상 규명하라. 진상 규명하라. 진상 규명하라. 진상 규명하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지난 12월 20일 영하 20도가 내려가는 한파 속에 포천 지역의 농장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 한 분이 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사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경찰 측에서 1차 부검 소견 결과로 간 경화에 의한 합병증이라는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책위는 입국 후에 건강 문제 없이 4년 동안이나 농장에서 일을 해왔고 특별히 진료나 이런 것을 받은 적도 없고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있어서도 건강이 다르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종합해 볼 때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기숙사 비닐하우스 숙소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상황 그리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주어서 산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죽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일동묵념 드리겠습니다. 일동묵념. 그 속행시 사후 한 이틀 후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난방장치가 고장난 채 숨졌다라는 이제 그런 부고 인터넷에 어떤 소식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저희가 좀 이제 수소문을 해서 어찌어찌하여 그곳에 같이 근무하던 노동자 N씨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그 나머지 총 5명이 살고 있던 그 비닐하우스 숙소에 나머지 4분은 이제 그 노동자가 너무 그 현장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들어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쉬었습니다. 추워서. 그리고 그 사망 전날에는 다른 노동자도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나갔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제안하기를 이 고 속행 씨에게 지금 이제 난방기가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전원 누전 차단기를 올려도 자꾸 내려가니까 그 일이 며칠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올려도 자꾸 내려가니까 나는 더 이상 추워서 여기서 잘 수 없고 나는 나가서 잘래. 너도 함께 나가자. 당신 함께 나갑시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추우니까 망자의 속행 씨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제 캄보디아로 어다이떼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기다 머물렀는데 그 다음 날 오후 4시에 외출했던 들어가지 말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다른 4명의 동료 노동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검이 발견된 곳은 속행 씨의 방이 아니라 조금 더 덜 추운 그 N 씨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저희 듣고 저희는 이제 좀 확인해 보자고 그 방이 어떤데 지금 이 시기에 그 전원이 차단될 수 있는 방에서 갑자기 죽었다면 좀 확인해 보자고 이제 다음 날에 이렇게 가서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전원 스위치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10분이 안 되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전등은 불이 들어오는데 이제 아마 과부하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부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노동자들도 다른 불, 냉장고도 뽑고 전구도 뽑고, 그러니까 전구의 전원도 다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누전 차단기를 이렇게 올려도 그게 10분이 안 돼서 여러 차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거기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이제 추우니까 이제 밖에서 나가서 자겠다고 해서 나갔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뭐 이제 그 이후에 그 직후에는 그 노동자가 지병이 있었다, 뭐 간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노동자들이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노동자 그 NC한테 병이 있었다고요? 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며칠 전에 약을 먹었어요. 무슨 약이에요?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일종의 진통제 종류를 사다가 먹었어요. 그 진통제 먹고 어떻게 됐어요? 진통제 먹고 다 나았기 때문에 3일 전,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동을 했다는 거죠. 목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휴일이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 그 전원 차단기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고용주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별로 반응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심하지는 않았나 봐요.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휴일이고 하니까 그럼 나 밖에 나가서 자는 게 낫겠다, 여기 자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3명은 나갔고 나머지 한 분은 뭐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아는 집이 없으면 거기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잤어요, 두 분이. 근데 그분도 토요일에는 더 자주 떨어졌답니다. 이게 10분도 안 돼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유지됐는데 그게 이제 더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증언,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 저는 그 NC가 그 사실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누전 차단기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경찰이 만약에 경찰이 갔다면 그거를 초기에 조사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인가요? 아침에 그 기자분들이 가셔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누전 차단기 하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는 그렇게 비닐하우스에서 그 살다가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포천 지역에서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일종의 해고가 당한, 손가락이 퉁퉁 부으면 산재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손가락 동상이 산재를 치료를 받은 예가 없다고 근로감독관들이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동상에 걸리지는 않죠. 일하다가 동상에 걸리지는 않죠. 이번 경우는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그 젊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야 할까? 그분은 당국에 내가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당국에 등록하고 당국이 소개해준, 즉 한국노동부가 알선자로서 소개한 그 농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선자인 한국노동부는 왜 젊은 노동자가 한겨울에 영하 10도 미만의 추위 속에서 왜 죽는지, 자기들이 소개한 노동자가 왜 그런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죽는지 노동부든 경찰이든 외국에서 불렀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외치면서 여러 차례 노동청에, 근로감독과에,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본부에
제발 그 숙소 문제,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를 좀 해결해라 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주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기계라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주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제대로 된 기숙사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동자가 전기도 난방도 되지 않는 기숙사에서 자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주동자가 제대로 된 기숙사에서 잘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도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줬습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는 짐승이나 제재안에 정부와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주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한다면 이주동자를 좋은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농장주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건 터지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에 들기 바쁩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주동자의 건강도 목숨도 중요합니다. 이주동자는 한국 사업주와 한국 정부와 사업주의 눈에 아무 권리 보장 해주도 안 해주도 된다는 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주동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동자에게 하는 행동과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기숙사에 비롯한 모든 이주동자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사람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숙사, 주일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 기숙사입니다. 정부는 이주동자들이 더 이상 기숙사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 또 목숨을 잃지 않는 제대로 된 기숙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주동자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도 그렇고 지금 기숙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잃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한국 정부는 또 사업주는 또 고용노동부는 이주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 인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 노예만으로는 고용과제를 폐지하고 노동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연말 분위기에 설레던 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한의 비닐하우스에서 20여일 후에는 따뜻한 고향 땅으로 간다는 행복한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견디다 결국 냉골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주 노동자. 어떤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일까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해온 그리고 고인이 사망한 장소인 해당 기숙사는 고인이 일하던 농장 주변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판넬을 세우는 방식으로 설치된 간이 건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죽음을 맞이한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대책위가 확보한 고인의 동료 이주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영하 10도 이상, 그리고 최대 영하 18도에 이르는 추위가 14일부터 이어진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의 간이 구조물에서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숙식을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로 사용한 해당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농지 전용 신고 그리고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그러한 불법도 언론 보도 속 포천시청 공무원에 의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 및 건축 허가 없이 개조된 비닐하우스 숙소는 위에서 말한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주가 고인에게 해당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고 그 숙식비를 혹시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사용주에게는 기숙사를 안전하게 관리할 고도의 주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건축법과 농지법, 근로기준법을 모두 위반한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였다면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난방시설이나 전기시설 고장에 대하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사의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에서 말한 위법 사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대책위 대리인단은 금주 내에 사업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사건을 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방역 선진국에 문화 선진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혹한의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고인의 죽음은 일종의 예견된 비극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망 사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팀에 의하면 전국 이주노동자, 농업이주노동자 숙소들이 기숙사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숙소가 30%가 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내국인 고용주의 권리와 편리만을 위해서 고용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취약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지난 8월 수해 때 이재민의 80% 이상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을 위해서 숙소 개선을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실시했던 것이 이 결과를 낳았습니까? 과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비닐하우스는 집이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 사망 사건에서 난방이 안 되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업주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또한 고용허가제의 모든 폐해들을 낱낱이 밝히기를 원합니다. 고용된 노동의 형태나 특히 농축산과 같이 그 장소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선택의 자유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거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보증금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비주거용 시설이나 열악한 주택을 또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공식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숙소는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비주거용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는 1터와 3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과다한 노동에 내몰리기도 하고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 인권에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저 주거 기준조차도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 형태일 뿐만 아니라 화재나 수해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구조로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주거 형태가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주거권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이나 주거기본법에서도 한국의 주거정책은 국민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은 정책적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입국해서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체류하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주노동자도 국민과 유사한 지위의 기본권 주체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주노동이나 주거와 관련된 사회권 규약 등 국제인권 규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망 사건으로 정부는 뒤늦게서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 설치할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라는 대책을 뒤늦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고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과 관련된 단체뿐만 아니라 주거빈곤 단체들도 오늘 이와 관련된 성명을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거빈곤 단체들도 이 사건을 개인의 건강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최소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의 열악한 주거 실태에 대해서라도 그것만이라도 전반적인 주거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존의 주거복지제도나 제도들의 이주노동자들도 포함시켜서 적용해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사용자에게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뿐만 아니라 적절한 주거를 공급할 공급 주체의 의무로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업주가 기숙사를 의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처럼 기숙사 의무 제공이나 주거의 구조, 면적, 성능, 환경 등에 대한 질적 기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자체는 특히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돼서 기존에 가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들, 최저 주거 기준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주거 지원에 연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망한 이주 여성 노동자는 다음 달이면 따뜻한 캄보디아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놓았다고 합니다. 속행 씨가 지금 그 따뜻한 고국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